여러분 안녕하세요. 今天也积极的开心的学习汉语吧加油 5단원 02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개인 경제활동 개인은 个人吧. 그러면 개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집단. 그래서 집단이라고 합니다. 집단이라고 해요. 경제, 징지, 활동이라고 개인 경제활동,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학습 목표, 과제.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에 대해 발표하기. 各种各样的 재테크, 理财的方法에 대해 발표하기. 여러분의 재테크 방법이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게 2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요. 재테크 방법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바람직한 경제 생활에 대한 편직을 쓰기. 바람직하다 더화 흔 방향的 아주 좋은 방향이라는 거죠. 바람직하다. 一定要记住 아시겠죠? 경제 생활에 대한 关于很棒的很방향的那种经济生活에 대해서 편지글을 쓰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문법은요. 뭐뭐 는다고 앞에는 一般有什么呢? 위엔인 바. 아유, 朋友去江南你也去呀. 친구가 강남 간다고 너도 강남 가? 朋友投资你也投资啊. 친구가 투자한다고 너도 투자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는다고 앞에는 원인이 나옵니다. 더라도는 중국어로 바꿨을 때 너무 어려운 표현이에요. 중국어에는 即使 나파 什么什么 虽然什么什么 한국어로는 다 뭐뭐더라도 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저에게는 중국어로 변환할 때 좀 힘든 표현입니다. 여러분께서 맥락에 따라서 이게 지시인지 수이란인지 아니면 나파인지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휘, 재테크 관련 어휘 이미 배워봤죠?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표현은 이런 개인 경제활동, 경제활동에 관한 문화 단어예요. 그래서 유행어 먼저 알려드릴게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물주는 창조주를 의미해요. 창조주. 왜 성경 같은 거, 성경 보면은 있으라 하니 뭐 있었다,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조주가 创造주.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의미하죠. 조물주라고 하면은 造物的주. 그래서 이런 창조주를 얘기하는데 그 위에 누가 있대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有房子的人是最棒的 이런 표현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가자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20대 아니면 뭐 30대 초반이니까 건물을 갖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건물을 사고 싶을 때 돈 열심히 모으자 이런 의미로도 쓰고요. 아니면 우리 주식이 주가가 낮을 때 안 돼 이러면 안 돼 빨리 올라가자 가자 약간 이렇게 가즈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답니다. 주식 관련 용어를 조금 더 배워볼게요. 이거는 대부분 많은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표현이라서 여러분께서 재테크 관련 대화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7만전자. 우리나라에 전자회사 하나 있잖아요. 어떤 회사일까요? 삼전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코로나 전에는 보통 5만 원대였나 6만 원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낮은 주가가 이거 나중에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겠는데?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동학개미 운동을 벌였죠. 동학개미 운동 指的是 동쉐 마이 운동. 그래서 예전에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농민을 역사상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는데 이거를 개미 운동이라고 바꾼 거예요. 개미라고 하면은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개인이 조금씩 투자를 하는 걸 일컫죠. 근데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씩 자신이 모은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이례적인 일이었던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주식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하고 사람들이 이거 가격이 많이 오르겠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정말 많이 샀어요. 그래서 실제로 5만 원 정도 하던 삼성전자의 주식이 7만 원까지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7만 전자 혹은 사람들이 바람을 담으면 뭐 10만 전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7만 전자? 10만 전자? 이게 뭐지? 삼성전자의 주식이 10만 전자 갈 거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좀 많이 샀는데요. 그게 2022년도에 돼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고점에서 사서 지금은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은 좀 높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고점에서 샀으니까. 그러면은 저점에서 사서 이 고점에 있는 평균 가격, 우리는 평단이라고 하거든요. 평균 단가라고 해서 평단이라고 해요. 이 평단을 낮추는 것, 이걸 물타기라고 해요. 제가 왜 물타기라고 하는지 찾아봤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이 빨간 색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뭐 9.8%.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뭐 3.8% 이렇게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고점에서 샀다가 저점이 됐으면 마이너스 뭐 31.8% 파란색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산 주식을 저점에서 한 번 더 사면 그 평균 단가가 살짝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수치에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것을 물타기라고 한답니다. 물타기라고 해요. 그래서 물은 水, 타기는 做, 水, 做, 做水. 이거는 약간 파도 타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타기라는 표현은 고점에서 산 주식을 저점에서 다시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뭐 저는 지금 경제에 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이제 9층에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 비싸져서 갑자기 9만 원이 됐어요. 9만 원대가 됐어요. 9만 원 따오 주완 주천 주바이 주시주엔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얼른 사겠죠. 이게 웬일이야. 이건 아마 10만 전자, 20만 전자도 갈 거야 하는 마음으로 9만 원대에 샀어요.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6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9만 원대에 주식을 산 이 사람은 지워 주완주리 주청주리 요런라 지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층에 사람 있어요 라고 하면 자기가 고점에서 물렸다는 그 구체적인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밌죠? 계속 볼게요. 빨간불, 파란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빨간불이면 자신이 산 가격보다 올랐다는 걸 의미하고 파란불이면 자신이 산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간불, 파란불이라고도 표현한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리고 떡상, 떡락 이 표현도 좀 어린 분들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어떤 노래가 예를 들면 뭐 브레이브걸스, 뿌걸 뿌걸의 노래가 갑자기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많이 듣고 뿌걸이 각종 예능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뿌걸이 급하게 인기가 많아진 거잖아요. 상승한 거잖아요. 급하게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떡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듣기 좋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써요. 근데 이 유래가 주식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종토방이라는 게 있어요. 종목 토론방이라고 해서 종목 토론방. 그래서 내가 산 이 종목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네, 좀 왕짠인데요. 종목 토론방, 종토방에서 떡상, 내일 떡락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떡락은 뭘까요? 낙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낙, 떨어질 낙. 그래서 앞에 떡이 붙고 락이 붙으면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엄청 떨어진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알려는 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것은 좀 비추합니다. 아시겠죠? 어감이 그렇게 좋은 어감
좀 쩌우양들은 원밍은 이렇게 쓰진 않아요. 아시겠죠? 나머지 이거 떡상이랑 떡락 빼고는 나머지는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한강, 한장. 怎么突然有 한장呢?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강 가야겠네 라고들 하세요. 한강 가야겠네가 의미하는 바는요, 본인이 10만 원 정도의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주식이 갑자기 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본인의 그 자산이 감소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남는 돈으로 아니면 여윳돈으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빚을 끌어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한 거라면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가야겠네. 这个辈子完了. 我要去 한장. 자살해야겠다. 이 표현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약간의 농담 그리고 자조적인 표현으로 한강 가야겠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심으로 한강을 물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조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말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상패. 저는 진짜로 카카오페이가 상패될까봐 너무 걱정스러워요. 상패. 이거는 상장 폐지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장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식이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이 회사가 존속 위기에 처하면 그러면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죠. 상장이 폐지가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전혀 쓸모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상패, 상장 폐지를 상패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상패 되지, 상패 가자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 카카오페이 살짝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식 관련 표현도 배워봤고요. 또 문화 관련 유행어 및 신조어 더 배워볼게요. 이것도 재테크와 관련된 거거든요. 샤테크, 샤넬과 재테크, 그래서 샤테크라고 해요. 이것도 2022년 초반 혹은 2021년에 되게 유행했던 건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픈런, 예전에 배웠었죠. 오픈런, 그 매장에 줄을 서서 샤넬 가방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후에 샤넬 가방을 사는데 이게 본인이 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가방의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해서 올라간 후에 나중에 되팔기 위해서 그렇게 샤넬 가방을 구매했던 거거든요. 이러한 것도 자신의 재테크의 방법 중 하나겠죠. 그래서 샤테크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또 영끌족, 이건 너무 많이 배웠었죠. 자신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대출해서 끌어서, 영혼까지 끌어서 그렇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영끌족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통장인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써서 통장 잔고가 텅 빈 거예요. 그러면은 통장 잔고가 텅 빈 잔고다 라고 해서 텅 빈 통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제 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썰은요, 채여기와 관련된 썰이에요. 채여기는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쯤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인데요. 저보다 한 살 어린 96년생 착한 남자예요. 그냥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신의 친구를 저한테 또 소개시켜줬어요. 연희라는 여자애인데 이렇게 둘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그래서 연희랑 채혁이는 막 우정에 관한 그런 대화를 많이 한대요. 그러다가 채혁이가 자신의 또 다른 친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연희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채혁아, 나는 네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살인하거나 아니면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은 네가 경찰에 쫓겨도 나는 너를
우리 집 화장실에 숨겨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혁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간에 지인을 살인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면 무조건 이 친구는 채혁이를 숨겨줄 거래요. 그래서 연희가 와, 그 우정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나도 네가 살인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만 아니고 그리고 그게 뭐 아동 성범죄 혹은 여성 성범죄만 아니면 나도 너를 숨겨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연희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채혁이가 근데 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범죄를 저지른 친구를 감싸줄 수 없는 조건이 하나 더 있대요. 연희랑 제가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채혁이가 보증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보증이 뭔지 아시죠? 담보로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그것을 제가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걸 보증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따페이더 동츠시 서다. 그래서 보증 서는 거는 안 된대요. 채혁이는 친구가 자신이 지인을 살인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를 절대 감싸줄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살인을 해도 숨겨줄 수 있는데 본인이 아는 사람이면 안 되고 성범죄도 안 되고 보증을 서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재미있게 그냥 대화를 한 건데 이렇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보증에 예민한지 알 수 있는 일화여서 여러분께 재테크가 나온 김에 꼭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대화 한 문장씩 함께 분석해 볼게요. 큰일이네. 보너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보너스가 뭘까요?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은 매달 받죠.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돈을 주는 것. 이것을 보너스라고 해요. 그래서 보너스가 다 날아가 버렸대요. 페이저올러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아어여 버리다 라는 표현 썼죠. 그래서 완전 띠아올러 이렇게 아예 없어진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날아갔어요 보다는 날아가 버렸어요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시 什么话呀? 你说什么呢? 설마 보너스로 주식을 샀던 건 아니겠죠? 아야, 你应该不是 설마라고 하면 或许你应该不是 이런 표현이에요. 보너스로 你用那个 보너스 买股票的应该不是吧?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설마 니은 건 아니겠죠? 이 표현 사권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이 미선 씨의 말을 통해서 미선 씨는 이미 민철 씨가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계속 볼게요. 사실 미선 씨에게 말은 못했는데요. 김대리가 크게 이익을 봤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其实对미선 씨니 没有说了. 김대리가 크게 이익을 봤다고 하길래 왔다고 하길래 그러면 因为 김대리 说他收到很大的利益. 근데 크게죠. 크게 이게 수식하고 있는 거. 这个修饰的动词是 이익을 보다. 알겠죠? 그래서 이익을 봤다. 动词是 봤다잖아요. 크게 이익을 봤다인 거예요. 만약에 형용사로 쓰실 경우에는 큰 이익을 봤다. 그래서 큰 더화 시우시더시 이익. 근데 크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수식하고 있는 것은 이익을 봤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이익을 봤다고 하길래 他说他收到很大的收到利益.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본 건데. 그래서因为什么什么所以什么什么 표현이죠. 한번 해본 건데 我也做了一次而已.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变成这样谁知道了呀? 이렇게 되다라고 하면은 变成这样. 근데 리을 줄이죠. 未来时 리을 줄. 리을 줄 알다的话知道会发生这样的事.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 알았나요? 谁知道啊? 意思就是我没有知道. 그래서 리을을 쓴 이유 会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게 남들 한다고 무작정 따라해요? 就是嘛所以你
남들 한다고 别人做 니은다고 무작정 无理由的无脑子的 따라해요. 跟着他们做嘛. 그래서 여기 니은다고 앞은 原因吧. 别人做所以你也做. 아유, 你真笨.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한탕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투기지. 무슨 투자예요? 한탕이라고 하면은 이샤즈 와 오면 회 쪼다 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투자 알아보고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줘봐 가자 하면서 이제 막 탁 산 걸 한탕이라고 하거든요. 한탕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get이 쓰였기 때문에 지금 민철 씨가 손해본 거는 현재죠. 근데 지금 미선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민철 씨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他在讲的是过去民철 씨의态度的 아시겠죠? 그래서 你要或者是你会 그래서 你要 한탕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使用这样的心态而做的以这样的心态而做的 이런 것이 투기지 这是哪有투자야这个不是투자而是투기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기지 무슨 투자예요?这个当然是투기 哪儿是투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대리가 자꾸만 조금만 더 오르면 팔자고 그러지 뭐예요? 김대리 总是跟我说稍微再高了一点的话我们卖吧 이렇게 그러지 뭐예요? 他一直这么说嘛 그래서 여기에서 팔다 词干팔后面加上使用建议的间接引用吧 그래서 자고 하다인데 하다가 이 동사가 그러다 이렇게 하다 그렇게 하다잖아요. 그렇게 하다를 줄여서 그러다라고 쓸 수 있는데 팔자고 그러后面 加上지 뭐예요? 라고 쓰였죠. 그러면은 이 위치 他是这样了呀 이런 표현이에요. 他是这么说嘛 이런 표현이에요. 뭐뭐마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주가가 무릎일 때 사고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는데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인체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그림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릎이잖아요. 시가에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어깨가 여기잖아요. 무릎에서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저점을 얘기하는 거죠. 저점에서 주식을 사서 고점, 어깨니까 고점이죠. 고점에서 다시 팔아야 한다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一直等着 그러다가가 의미하는 것은 等着等的这个状态 아시겠죠? 주가가 股票的价格 突然 떨어지는 바람에 因为突然这么下降 에이 참 욕심을 덜 부리면 될 것을 욕심을 부리다 더화 위왕 위왕이 욕심이잖아요. 我不知道 위왕의 搭配动词是什么 근데 한국어로는요 욕심을 부리다 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뭐 5만 원에서 사서 6만 원이 되면 얼른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이렇게 욕심을 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 근데 여기에서 덜이라고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稍微少 이런 표현이거든요. 욕심을 덜 부리다. 그러면 만약에 제 목표가 7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욕심을 덜 부리면 6만 원에서 익절할 수 있는 거죠. 이익을 얻고 바이바이 하는 거를 익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오르기를 기다리다가 욕심을 좀 부려서 더 오르기를 기다리다가 아마 이 5만 원이었던 주식이 막 3만 원 이렇게 훅 떨어졌나 봐요. 주식 투자는 위험 부담이 크지 않아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푼, 두 푼 내 힘으로 모으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股票投资
危险的负担不是很大吗? 몇 년이 걸리더라도 뭐뭐더라도 的话 나파即使 虽然 이것 중에 하나죠. 虽然需要几年或者是 나파 即使需要几年 한 푼, 두 푼, 1元, 2元 이런 표현이에요. 한 푼, 두 푼. 돈을 세는 그런 단위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예유에서는 한 푼, 두 푼을 쓰긴 하는데 돈의 단위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 푼, 두 푼, 내 힘으로 用我的力气 모으는 것이, 모으는 게 좀集起来的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心里才会舒服呀. 会不是这样子吗? 이렇게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아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푼, 두 푼 내 힘으로 모으는 게心里会舒服呀.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미선 씨는 주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미선 씨야, 我认为你把主식股票想得太不乐观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여기에서 부정적이다 봤다고 샤오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즘처럼 像现在一样 은행 금리가 낮을 때는 银行 금리 利息很低的时候呢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该做 주식 투자 才对呀 뭐뭐 라고요 라고 하면은 我说的对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你得投资 주식 투자 你得投资股票才对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국가 경제나 기업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요. 在主식股票投资的也是 국가 경제나 对国家经济或者 기업 경제 활동에 그래서 여기에 对가 있죠. 国家经济以及企业经济活动对于那些 도움이 된다고요. 有帮助呢 이렇게 뭐뭐다고요. 아까도 여기 쓰였었죠. 뭐뭐라고요. 뭐뭐다고요. 我说的对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마지막 미선 씨 대화 볼게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谁不知道那些呀 문제는 问题是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무슨 복권이라도 되는 양 일단 사고 보자는 식이니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로 말하고 있는 게 不是 A 不是问题 B 才是问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주식 투자를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식 투자가 무슨 복권이라도 되는 양 일단 사고 보자는 시기라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세세히 볼게요. 장기적인 안목이나 很长期的那种目光眼光 以及 계획성을 가지고 带着计划性而投资的话那个不是个问题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问题是你们不是带着长期的眼光或者是带着计划而投资的反而你们怎么做呀 주식 투자가 무슨 복권이라도 되는 양 股票投资像복권那个发财的那种 복권이라도 되는 양 像个发财一样 일단 사고 보자. 先买吧 이런 시기다. 시기라고 하면은 方式 그래서 시기다. 그래서 先买然后再想 이런 방식이니까 문제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뭐가 아니라 이러니까 문제지 이러니까 그렇지 라는 표현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문장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무슨 복권이라도 되는 양 일단 사고 보자는 시기니 그렇죠.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기에 B 부분에 쓴 문법 계속 공부해 볼게요. 주식 투자가 股票投资像 되다라고 하면은 成为 근데 뭐뭐는 양이라고 하면 양즈 그래서 像이잖아요. 像成为 뭐가 그런 복권 복권이라도 되는 양 일단 首先买 사다라고 하면은 买죠. 근데 사고 보다라고 하면 先买然后看 그래서 이 뭐뭐고 보다
칸 이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先买然后看看吧. 자는 뭐뭐 자는 그러면은 뭐뭐 하자는 여기서 자는은 쿨쿨 자는이 아니라 建议的真正应用吧. 그런 식, 방식. 그래서 이게 다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 그러한 你的想法你的那种行为的方式是这个样子所以我是这么说的嘛.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선 씨는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성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철 씨와 그 누구죠? 김대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복권이라도 되는 양 일단 사고 보자 약간 이런 식이라서 그 사람들 민철 씨와 김대리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면티바. 자, 그럼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도 제가 간략하게 봤는데 문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질문에 혹은 이 선택지에 좀 문제,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함께 볼게요. 민철 씨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민철 씨 关于什么东西讲话呢? 1번 저축의 위험성, 存钱的危险性. 물론 말을 하긴 했었죠. 근데 이게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할 순 없죠. 2번 보너스의 활용 방법. 我们收到的 보너스, 와, 我们怎么使用呢? 这种活用方法에 대해 얘기하고 있나요? 3번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과 의미, 股票投资的基本原则和意义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4번 주식 투자의 안전성, 股票投资的安全性. 저는 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게 민철이 아니고 미선이었던 거 아닐까?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다시 풀어봤어요. 볼게요. 미선 씨가 저축의 위험성은 아니겠죠. 보너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다고 봅니다. 세모, 주식 투자의 안전성. 물론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번. 보너스를 사용한 본인의 경험과 주식 투자의 위험성. 뭐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이걸 골랐을 것 같아요. 근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의 위험성 혹은 뭐 저라면 재테크 방법에 대한 견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1, 2, 3, 4번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재테크 방법에 대한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2번 볼게요. 미선 씨가 재산을 불리는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선 씨를 왜 이理财的方法把自己的财产좀 뭐 불리다. 불리다라고 하면요. 왜 라면을 물에 담가두면 이게 불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리다라고 하면 우리가 재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불리는 거잖아요. 이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리샹이죠. 그래서 미선 씨를 왜 이 增加财产的理想的方法,理想的东西是什么呢?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선 씨 같은 경우에는 저축이 제일 좋다라고 했죠. 여기죠.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푼, 두 푼 내 힘으로 모으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라고 했기 때문에 미선 씨가 재산을 불리는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축입니다. 그 이유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푼, 두 푼 모으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찌우덩이 안전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위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민철 씨가 주식 투자를 해서 보너스를 다 날렸나 봐요. 네, 옆자리에 앉은 김대리가 해보라고 해서 했대요.
좀 더 오르면 팔려다가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봤나 봐요. 민철 씨, 做股票投资于是把 보너스 全部都飞走了好像是这样뭐뭐나 봐요. 트위터 봐. 네, 옆자리에 앉은 坐在旁边的 김대리 해보라고 해서 让他做所以他做听说是这样뭐뭐 돼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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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真正用吧 좀 더 오르면 稍微再增加就那个价格再高了的话 팔려다가 打算卖来着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结果因为这个股票的价格下降于是 손해를 많이 봤나 봐요. 哎呀受到很多损害的样子呀 문법이 되게 적재적소에 잘 쓰였죠. 이게 여러분께서 분석을 하시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가와 나의 대화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방금 들었는데 미선 씨는 민철 씨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복권을 사는 것 마냥 일단 사고 보자 하는 것이 싫은 거였대요. 아, 근데 저도 그건 싫을 것 같아요. 충분한 연구와 공부 없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은 옛날이나 가능한 일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